자, 다음은요. 토론의 내용인데요. 뭐 요거 한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도 각각 뭔가 이 인터뷰 형태로 뭔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 토론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먼저 기사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윤 토론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토론회, 이거 대선 토론회 서로 공격만 한다. 싸움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겠다. 경선 때 해보니까 뭐 별로더라.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인터뷰에서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반응을 하세요? 약간 이런 반박이에요. 자, 그럼요.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하면요. 예. 또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예.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16번 해봤잖아요. 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예.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예?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나라의 그 공적인 이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데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토론회 여러 번 했는데 그 기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꺼내면서 어떻게 보면 무용론을 주장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반응을 보였죠. 보시죠. 역시 이제 언론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반응이에요. 윤석열 후보는 사법관으로서 평생 살았기 때문에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법관, 나는 검찰이다 이거죠. 검사 출신. 내가 생각한 게 옳다면 그대로 하면 됐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됐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토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500만 원만 내면 대선 법정 토론 안 나와도 된다. 실제로 워낙 안 나오려 하니 그런 게 있다.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신경민 전 의원님. 토론 무용론을 주장한 셈이 됐어요, 지금요. 뭐 의도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요. 경선 과정에 좀 안 좋은, 토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토론에 뭐 문제가 있죠. TV 토론이라는 게 우리나라 대권이나 각종 선거에 도입된 이후에 보면 토론에 문제는 있지만 토론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은 이미 나 있고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경선 과정에 토론, 이 TV 토론 이런 거 좀 준비를 많이 저는 후보에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2012년 대선 토론부터 민주당의 토론에 관여를 했고요. 그전에 MBC에 근무할 때는 서울시장 토론 등등에서 각종 토론에 관여를 해서 토론에 어떻게 보면 90년대부터 토론에 쭉 여러 가지 입장에서 관여를 했는데 일단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토론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패널들이 주도하는 토론도 있고요.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주도하는 토론도 있고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형식은 섞어서 하는 게 좋은데요. 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선관위 토론이라는 게 제도화돼 가지고 무조건 3번은 하게 돼 있습니다. 필수죠, 그거. 대선의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거부하면 과태료를 500만 원 내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선관위 토론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선관위 토론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였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나와가지고 두 번은 이정미 후보가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양자 토론으로 좁혀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토론을 거부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실제로는 했죠. 그래서 이 선관위 토론은 사실은 너무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토론으로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이 형평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분초를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 그 대신 전제가 있습니다. 너무 후보가 많이 나와도 안 되고요. 2인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예. 두 사람이 어렵다면은 4인을 넘어가면은 토론 자체가 굉장히 산만해지고 예. 내용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좋지 않고요. 하여튼 토론은 많이 하는 게 좋고 형식을 논의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진정성을 담아야 됩니다. 예.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뭐 아무 얘기나 그냥 뭐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그 토론의 품격과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토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내용이 있고 적당한 형식과 횟수를 한다 그러면은 토론해야죠. 자, 김경진 단장님. 네. 그러면은 사실 토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 때도 토론을 하느냐 마냐 이 문제 갖고 참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법정으로 정해진 3번의 의무적인 토론 이거 말고는 다른 토론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무슨 말씀을요? 아, 그건 아닙니까? 토론 많이 할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아,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아. 아니 엊그제 관훈클럽 토론회 후보 가셨잖아요. 근데 그건 단독 토론이잖아요. 아니 단독 토론인데 예. 사실은 거기 이제 패널들이 이제 이 경력 뭐 20, 30년 된 언론인들이 물어보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할 때보다 훨씬 더 매서울 것 같은데요. 아. 이재명 후보가 공격하는 거에 제가 볼 때는 한 300배 정도 공격은 그 정도가 더 센 토론을 센 겪어봤다. 아니 그리고 뭐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 원래 어떻게 보면 예. 이 토론 공격의 진수라고 하지만 예. 윤석열 후보도 한 뭐 16번 정도 하는 당내 경선의 토론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보면 예. 심지어는 그 당내 경선할 때 모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인신 모독에 가까운 질문들 던지고 그 장면을 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보면.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토론에 관해서는 우리 후보께서 참 순진한 게 저 자리에 가서 왜 저 말씀을 굳이 왜 하셨는지 또 저 얘기를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때 아마 좀 당내 경선 토론회 할 때 기분 나빴던 부분이 떠올라서 약간 나쁜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는 떠올라서 거죠. 저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토론회는 분명히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 후보 생각은 이제 두 가지 조금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예. 쓸데없는 인신공격적인 토론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사실에 안 맞는 이 허위 사실, 예. 허위 팩트를 기반으로 한 공격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신경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회 할 때 예.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말은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대선 선거 끝날 때까지라도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 따다 줄게라도 이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하시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냥 말씀이 바뀌거든요. 뭐 어떤 분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름을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 다 아실 텐데 지금 어떤 분 얘기하시는지. 아시니까 굳이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예. 아니 뭐 그냥 후보로 나온 직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 주겠다고 하시다가 한 달쯤 있다가 슬그머니 아이씨 그냥 30만 원 내릴까 예. 이러다가 안 되겠어 그냥 없는 걸로 하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워낙 그냥 순간순간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예. 말 바꾸기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예. 기본소득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토론회 때 이 순간에 토론회 때 하신 말씀에 도대체 지속력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지 예. 그러면 이분의 말씀을 어느 시점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해야 될 예,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마 아까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씀에 좀 배어 있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그 관훈클럽 못지않은 아마 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예. 토론도 아마 있을 거고 예. 다양한 형태 아마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주최하는 예. 뭐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도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고 다양한 토론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예.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하는 3번의 법정 의무 토론 말고도 후보 간의 별도 토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토론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토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토론에 뭔가 자신이 없지 않는가 이런 시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사가 달아진 것 같고요. 16번의 최소한 예. 당내 토론이 있었고 예, 예. 며칠 전에 그 관훈클럽 토론회 봐도 얼마나 매서운 질문이 있었습니까? 다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토론에 자신 없다고 하는 그냥 문장은 아.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걱정하지 말씀으로 마세요. 지금 조만간 당부를 보시게 될 해주셨습니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가 있었는데 어디에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보겠습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한다. 그러자 야당, 이런 코미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코미디한 뜻은 뭡니까 지금 이게? 뭐 이런 반응이에요. 아래로 갑니다. 야당 반응인데요. 이재명 후보 말로만 조국 사과했군. 최강욱, 김의겸과 다시 한 식구. 요 두 인물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어떻게 보면 지지 뭐 이런 거 하는 입장을 그동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한 게 사과 맞습니까? 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요. 합당 조건에 3선 초과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딱 3번만 하고요. 그 이상 못 합니다. 이거를 아주 규정으로 만듭시다. 조건을 낸 건데 이게 되겠니라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어제 이 사진에 담긴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내걸었던 열린공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교 의원님, 평가해 주시죠. 두 정당의 합당. 별 영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없다. 표심에 별 영향이 그렇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구여권의 결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 뭐 집토끼들끼리 그냥 다시 손잡는 이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저는 21대 국회가 2020년 4월에 선거가 있었고 지금 절반도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21대 국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추악했던 면이 위성정당이잖아요. 예. 준연동제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의 야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이라는 거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여당이 자기들도 맞불을 놓는 예. 식으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 따로 나왔던 게 이 열린민주당이었는데 열린민주당 사실 면면들을 보시면 알지만 청와대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바로 곁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조국 수호라는 이름과 그 입장 그 이미지가 강하죠. 예, 그거 이외에는 사실 기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이 열린민주당 역시도 예. 크게 보면 이 위성정당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왜? 당시의 선거법 제도에서 지역구의 후보는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또 지역구에서 득표를 얻지도 못하고 예. 비례대표에서만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 몇 명 건진 이런 거니까 이런 식의 이 선거법의 빈틈이나 선거법의 기형적인 걸로 정당이 발을 디뎌서 가는 건 예.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다. 어. 정말로 옳은 방향이 있다면 정강과 정책으로 승부를 내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합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늦어서 지금 뒤늦게 분란을 오히려 더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이 합당의 조건 중에 하나가 3선 초과금지다. 국회의원들 3번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상 못하게 된다. 근데 이 3선 초과금지가 이게 실현이 될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합당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간판이라도 하나 걸어야지 뽀대가 나니까 그냥 내세운 거겠죠. 3선 초과 제한이라는 게 뭐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예. 그리고 뭐 당내 반발이 너무 커서 저게 뭐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 지금 3선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저게 사실 뭐 헌법적으로 따져도 참정권의 제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선진국에서 3선 제한을 하는데도 거의 없을 뿐더러 미국 같은 데 보십시오. 굉장히 다선 의원이 많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런 뭐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델을 거꾸로 가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인데 예. 왜 저렇게 내놨느냐.
뭐 국회 개혁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뭐 간판을 내건 것인데 저분들이 국회 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는 것인지 사실 윤경호 선배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분들은 개혁의 대상인데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주체처럼 마치 삼선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오늘 제목처럼 좀 코미디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건 만들면서 정말 이상한 수사기관 공수처 만들어서 지금 모든 기자들의 그 통신 기록까지 다 조회하면서 엄청난 인권 침해 논란 불러일으키면서 저분들이 과연 국회 개혁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공수처가 모든 기자 했다니까 또 거기서 뭐 반박할 수 있어요. 모들은 아니고 아무튼 많은 기자들 뭐 지금 통신 이 들여다봤다. 어떻게 된 내역에 대해서 봤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요. 다음은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가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안철수의 러브콜. 이게 뭡니까? 갑자기 제3지대인데 여기에 먼저 손을 내밀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송영길 대표, 안철수, 이재명과 결합이 가능하다. 내각제 요소 활용하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뭐 총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막상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 깊이 생각 안 해봐. 그러면 송영길 대표 혼자 얘기한 걸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진 단장님,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과 뭔가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하늘 아래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의도에 떠돌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속칭 뭐 루머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벌써 저 얘기가 한 2달 전부터 떠돌았던 게 심상정 후보를 경기도지사로 공천을 하고 안철수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공천을 하는 방식의 지방선거 때 내년. 예, 그걸 소문입니까? 그냥 그게? 소문이죠. 그걸 매개체로 해서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낸다. 예. 이런 얘기들이 벌써 한 2-3달 전부터 떠돌아다녔죠. 이른바 빅딜 소리인가요? 그런 걸 그렇죠. 통상? 예. 근데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쉽지는 않다고 보는 게 일단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뼛속 깊이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예. 또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시 민주당 이재명 그러니까요.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그게 하는 것은 가능할까? 너무 이게 조금 성격이 좀 이질적인 성향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게 아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된 이후에 사실은 정의당은 기대가 컸었는데 예. 그때 결국은 정당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가장 손해를 봤던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뭐 배신감까지 느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거대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 체제 예. 이거를 반드시 깨야만 정의당도 기회가 오고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온다라고 하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한 후보를 가지고 이번 대선을 돌파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돌고 있지만 실제 심상정이나 또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전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아서 뭐 단일화 내지 이런 걸 할 가능성,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능성만 딱 짚어주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그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 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까? 지금 뭐 윤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때문에 상황 변동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를 우리가 쓰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뭐 자유로운 거고 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긴 하고 또 미리 점을 좀 찍어 놓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전술 전략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제안. 상대 경쟁 후보가 조금 요새 위기니까 한번 전술 전략적으로 딱 꺼내본다. 이런 취지는 있어 보인다는 거지만 두 분 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주목을 좀 받았어요. 어제요.